자, 이거는 우리 저번에 했던 건데, 했던 거에서, 자, 유틸리티 타입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제공하고 있는, 타입스크립트 제공하고 있는 exclude라는 거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건 뭐예요? 두 개의 컴바인 된 타입에서 네임과 디네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익스클루드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익스클루드의 원래 취지는 기억나시나요? 익스클루드. 익스클루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걸 풀 수가 있죠. 익스클루드는 뭐예요? 타입 익스클루드는 t와 u를 받아가지고 뭐 t와 u를 받든 t와 u를 받든 t가 extends u면 never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t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u는 다 빼달라는 거죠. t에서 u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짤 수 있으면은 제일 베스트고요. 익스클루드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용법을 알면 되죠. 익스클루드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스클루드, 익스클루드의 예시는 이거죠. 내가 A 타입 또는 B 타입 또는 C 타입인데, 여기서 B는 빼줘.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A와 C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익스클루드입니다. 이렇게 익스클루드는 유니온에서 이 부분을 빼줘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하고는 사실 상황이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컴바인 익스클루드라는 걸 만드는 이유는 익스클루드하고는 다릅니다. 익스클루드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요 두 개의 뭘 갖고 있죠? 구조적 구조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두 개의 합한 오브젝트를 갖고 있죠. 원래 이제 디네임하고 네임까지 있는 네임과 디네임이 합쳐진 얘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키들을 얘가 키라는 보장을 못 받으니까 익스클루드는 우리 이걸 만들 겁니다. 자, 이걸 하려면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타입 컴바인부터 만들어야 되죠. 자, 컴바인은 저번에 우리가 만들었다. 그죠? 콤바인이 뭐였어요? 두 개를 합치는 건데 같은 키면 유니온으로 엮어주고 에이지 같이 이런 경우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해줘 이런 거죠. 자, 얘는 객체 타입이니까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익스클루드하고 안 맞아요. 익스클루드는 어떤 타입이죠? 유니온 타입인데 우리는 객체 타입으로 바로 바뀌니까 사실은 그냥 익스클루드를 생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K는 키 오브 뭐예요? T와 U의 합집합이죠. 그래서 키는 하나라도 유실할 되면 안 돼. 여기 있는 키와 여기 있는 키가 다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K가 extends 이걸 했던 거니까 뭐예요? 가로 열고 key of t의 키이기도 하고요. and key of u.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요 키와 요 키의 합집합이 되는 거죠. 아,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집합이 되는 거. 그러니까 age 같은 경우 지금 교집합이거든요. 그다음 id도 교집합이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교집합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면 뭐예요? t의 k와 u의 k죠. 요건 우리가 했다. 그죠?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두 개가 공통적인 게 아니라면 t와 u의 합집합의 k 이렇게 하면 되죠. k가 1 맞았고 나머지 다 됐죠. 왜란 뭐예요? 두플케이트 딴 데서 우리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컴바인 익스클루드 가볼게요. 컴바인 익스클루드는 t와 u, e가 되겠죠. 빠졌네요. 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뺄 거 지금 t, u, e 세 개를 받는 거니까 e의 키들을 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건. 얘도 객지 타입이고요. 자, K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유실되는 겁니다. 뭐가 유실돼요? E가, 세 번째 E가 지금 여기서 실행되는 게 요거죠. 자, 컴바인 익스클루드 하면은 i유저와 i데프트 두 개는 컴바인 되고 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익스클루드 시켜달라고. 그래서 컴바인 하면서 익스클루드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컴바인은 아까 보셨다시피 요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키 오브 얘는 키 오브 컴바인의 뭐예요? T, U의 키 하면 되겠죠. 그럼 모든 키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제가 그냥 컴바인이 위에 있으니까 컴바인을 활용해서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뭘 빼야 돼요? E가 빼야 되겠죠. D네임과 요거를.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익스클루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익스클루드.
익스클루드는 타입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유니온에서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키 오브 컴바인 하면은 지금 id, age, dname, 캡틴, 네임까지 다 되겠죠. 다 거기서 뭘 빼줘? e를 빼줘.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면은 컴바인 된 키 중에서 e는 제외시켜줘. 유니온이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쪽을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t, n, u에 k 이렇게 하면 사실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죠. t와 u의 합친 거에 k니까 여기서 합친 거에 k이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더 크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뭐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컴바인 더 정확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t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죠. 왜냐면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에 걸로 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1을 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없는 걸 주면 어떻게 돼요? x는 사실 여기에 없잖아요. 여기 두 개 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 x가 뜨는 게 더 좋겠죠. 더 잘 만든 타입이겠죠. 그래서 1을 어떻게 할 거예요? extends 어떻게? key of t, n, u 이렇게 해도 되고 combine t, n, u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죠? 왜냐면 한번 거쳤기 때문에 이를 이제 이렇게 거쳤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뭐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x에서 벌써 에러가 났죠. x를 지우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런 익스텐지를 걸어줘야지 100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나 아래 거랑 사실 똑같다. 컴바인 해도 요거니까 결국은 키들은 키 입장으로 봤을 때 타입으로 봤을 때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컴바인 된 것이 이렇게 빼면 여기에 이제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에이지가 문제가 됐죠. 보시면 여기서 보면 에이지가 네버로 뜨죠. 왜 네버로 뜨죠? 스트링이면서 넘버니까. 에이지가 스트링이면서 넘버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위에 거는 만족은 하지만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하지만 두 개가 서로 다른 타입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키인데 다른 타입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갖고 오는 게 정확하죠. 자, 여기서 갖고 오는 게 정확했다면 우리는 키오브 어디서? 여기서 갖고 오는 게 여기서 이게 중복되는 게 더 타입스크립트는 한번 검사했던 걸 잘 이해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아까 위에 걸로 갔을 때는 자 비교해 봅시다. 위에 걸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똑같은 키인데 서로 다른 타입일 때 문제가 생겼죠.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넘버와 스트링으로 같이 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씹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호브 컴바인 t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타입은 이게 100점짜리죠.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지금 요거를 했어요. 자, 여기서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파라미터스라는 게 존재하나요? 우리 타입스크립트에? 파라미터스, 파라미터스라는 게 제공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파라미터스와 리턴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어제 우리 유틸리티 타입 할 때 했었나요? 리턴 타입은 뭐였어요? 요 함수에 어딨어 리턴 타입? 리턴 타입 하면 레지스트 유저라고 하는 함수에 리턴 타입을 네가 추론해서 줘.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id 넘버, 네임 스트링, age 넘버 이렇게 나왔죠. 이게 추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스는 뭐였어요? 그러면 요 네임과 age를 튜플로 줬었죠. 기억나요? 파라미터스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작성하래요. 자,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문제에서 봅시다. 레지스트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파라미터 처리를 해보세요. 네임 에이지. 요걸 갖고 오라는 거죠. 요거를 가져와서 또 파라미터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파라미터스. 자, 아까 거기서도 익스클루드, 그러니까 지금 컴바인 질문 AI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는. 만약에 익스클루드가 유니온에 대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TUE는 더 쉽게 한다면, 컴바인
t와 u에서 exclude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죠. 이건 왜 안 돼요? 라는 질문.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유니온에서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돼요? 똑같아요. 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죠. 왜 그렇죠? 컴바인 한 거에서 내가 이 부분을 제외해 줬는데, 이거는 뭐냐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익스클루드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유니온이어야 되죠. 유니온 중에 E에 해당되는 거 빼줘. 이게 익스클루드입니다. 우리는 유니온이 아니고 뭐예요? 객체잖아요. 두 개가 합쳐진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익스클루드는 유니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든 거죠, 지금. 그것처럼 익스클루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여기서도 파라미터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 함수, 레지스트 유저 오브젝트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는 타입을 항상 줘야 되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그대로 왔네요. 그대로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 이게 어레이 형태 튜플로 왔죠. 그래서 인자가 하나니까 뭐예요? 한 개짜리 튜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0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0이라고 쓰면 끝나네요. 그럼 첫 번째 걸 주세요. 파라미터 중에. 두 번째 거 주세요 하면 1 하면 돼요. 1은 없네요. 넘버 하면 어떻게 돼요? 타입이니까 넘버가 어울리죠. 0보다는. 그래서 넘버라고 해도 잘 되죠. 넘버는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인덱스니까. 0은 리터럴 타입입니다. 넘버는 타입이고, 숫자 타입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입이 맞는 거고, 항상 0번째만 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0번째 줘도, 이거는 뭐 100점이라고 합니다. 100점이고, 넘버라고 줘도 100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왕 타입 같이 하려면 요 넘버죠. 여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거 두 문제는 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고, 디바운스 로틀이랑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타입스크립트로 바꿀 때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복잡한 함수는 없습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로 바꿀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바운스 로틀, 소스는 어디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 했었죠. 디바운스 로틀 여기 있네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법령 함수들을 타입스크립트로 바꿀 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걸 타입스크립트로 바꿀 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니면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타입스크립트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다들. 자, 그랬을 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수를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로 바꿀 때, 콜백 함수, 특히 콜백 함수로 받는 함수를 바꿀 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디바운스 스로틀에 콜백을 받죠. 딜레이는 타입이 뭐가 돼요? 얘는 무조건 넘버예요. 그리고 디폴트 안 주면 뭐 1초, 뭐 1ms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넘버는 사실은 논외예요. 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초기값 주든 안 주든 아까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이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콜백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문제죠. 자, 콜백을 이제 우리는 뭘로 할 거예요? 자, 이런 건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제네릭을 받을 거예요. 이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딜레이는 타입이 절대 바뀌지 않는데 콜백은 어때요? 오는 함수마다 다 다르죠. 전달되는 함수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콜백을 내가 t라고 했어요. 만약에 얘를 콜백은 함수죠. 이 함수를 t라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얘 args는 함수가 t잖아요, 지금. 맞나요? cb가 뭐예요, cb가? 콜백 함수죠. 콜백 함수니까 함수의 얘는 뭐예요? 이 함수가 이 args가 어디로 전달돼요? cb의 args로 이렇게 전달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파라미터스 c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타이머 봅시다. 타이머 하나씩 바꿔볼게요. 자, 타이머는 지금 무슨 타입이죠? 셋 타임아웃 했습니다. 셋 타임아웃. 여기서 갖다 대보면 되겠죠? 자, 타이머는 n이라고 잡혀 있어요. 근데 얘가 리턴 타입이 뭐예요? 타이머 가봤더니 얘는 콜백을 하나 받아서 ARGS하고 Node.js의 요 타입입니다. 그죠? 근데 브라우저에서는 이게 뭐였어요? 인트 타입이었죠. 넘버 타입. 왜 넘버 타입이었죠? 타이머 아이디가 왔었잖아요. 브라우저에서는. 노드에서는 뭐가 와요?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노드.js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타이머 객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브라우저 다르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리액트를 짜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버가 될 거고요. 얘는 노드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노드의 타이머가 됩니다.
여기 노드.js의 타임아웃이 된다고.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그때그때 타입을 맞춰줘. 뭐로? set 타입이 와야 되죠. 항상 유틸리티에는. 네, 이렇게 와야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머가 뭐 노드.js의 타임아웃이 오건 넘버가 오든 그거는 네가 알아서 그 네 플랫폼에 맞게 잡아줘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TS 콘피그에 여기에 라이브러리에 ESNext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여기 있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또 뭐예요? 패키지.json에 패키지.json에 우리가 여기 TS 노드 타입스크립트 노드가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랍니다. 어쨌든 둘 다 우리가 만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줘 버리면 된다는 거지. 자, 그다음 봅시다. CB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타입이 와야 되죠. 우리가 타입에다가 뭘 전달할 때는 타입을 전달해야 됩니다. 유틸리티 타입에 전달할 때는 타입 오브 콜백 이렇게 해야 되죠. 타입 오브 콜백이 뭐예요? T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T가 오면 되겠네. 아, CB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T는 자, T가 지금 여기는 뭐가 와야 돼? T가 맞죠? 콜백 타입이 T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타입 오브 T 하나, 타입 오브 CB 하나, T 하나 똑같죠? 똑같은데 왜 에러가 떠요? 지금 파라미터에는 요 타입에 네가 만족하지 못하다 뭐가? T가 이건 뭐예요? args any의 return any는 뭐예요? 펑션 타입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펑션입니다. 그죠? 내가 아규먼트도 비교 안 할 거고요. 리턴 타입도 타입 체크 안 하겠지만 어떤 거예요? 뭘 받아가지고 뭘 리턴해야 된다는 거지. 이건 뭐예요? 함수죠, 함수. 근데 여기가 네가 함수라는 걸 보장 못 받는 거지. CB에 T 했는데 이게 함수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익스텐지 걸어버리면 돼요. 한번 체크해주면 타입 체크가 어떻게 돼요? 아, CB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T가 뭔지를. 그럼 얘는 뭘 받아가지고 any를 리턴하는 이렇게만 해도 벌써 에러가 안 나네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args가 n이고 아까 요거였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또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파라미터스에 뭐예요? t 이렇게 가면 되죠. 이게 더 정확한 타입이죠. 좀 더 이제 프로답게 나갑니다. 요 n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리턴 타입에 t면 되죠. 자, 끝났습니다. 음. 자, 요거는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했죠. 콜백을 제네릭으로 하는 방법 2를 쓴 겁니다. 제가 콜백을 뭘로 했어요? 콜백을 제네릭 t로 받았던 거죠. t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익스텐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면 t한테 전달될 수가 없죠. 자, 그럼 제가 여기 실행하는 거 이거네요. 테스트. 자, 얘는 유추가 됩니다. 요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콜백이 되죠. CB가. 이 CB의 타입을 누가 뭘 한 거야? 유추한 겁니다. T가. 왜? 익스텐지 요걸 만족하기 때문에. 만약 만족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벌써 빨간 줄이 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ARGS를 제네릭으로 해보라 그랬어요. 자, 만들어 놓고 봅시다. 어떤 게 더 좋은지. 자, 그래서 CB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T를 받을 건데요. 제네릭을 하나 받아야 되죠. 왜 제네릭을 받아야 되냐? CB가 어떤 타입이 올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타이머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으니까. 자, 요번에는 CB를 어떻게 할 거냐면 CB는 ARGS고 얘는 T의 어레이로 이렇게 잡았나요? 지금 ARGS를 제네릭으로 하는 방법은 아예 T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겠네요. 벌써부터 이쪽이 더 나 보이네요. 콜백을 제네릭으로 잡는 게.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 리턴은 뭐예요? 리턴은 any로 가야 되겠네요. 리턴 뭐 할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 리턴 타입에 아까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에 t를 줄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받은 t가 콜백의 타입이니까. 그죠? 콜백의 타입이니까. 자, 그럼 ARGS 뭐가 돼요? t의 어레이가 될 거고 타이머는 지금 보시면 지금 널이 어떻게 돼요? 타임아웃에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타이머에는 뭐가 못 와요? 리턴 타입이기 때문에 널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이머에다가 뭘 줄 거예요? 요거에다가 널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널도 얘가 가질 수가 있겠죠. 에러 없습니다. 에러 없이 잘 됐어요.
자,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위에 게 훨씬 좋죠? 왜 위에 게 좋죠? 위에는 뭘 안 썼어요? 애니를 하나도 안 썼죠. 타입 체크 안 하는 거, 타입 체크 하지 마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벌써 애니가 있죠. 그리고 리턴 타입, 여기 ARGS가 T의 어레이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 한 개의 어레이인데, 넘버만 오나? 아르구멘트가 넘버와 스트링 섞어 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스로틀에 한 개밖에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문제의 조건은 통과됐지만, 이걸 100점짜리라고 하진 않죠. 이게 100점짜리죠. 지금 우리가 파라미터 타입스, 파라미터스랑 리턴 타입 요 두 개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함수를 범용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질문을 안 하시지만 리턴 타입의 타입 오브 CB 이렇게 안 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안 되죠. 왜 안 되죠? CB가 결정나지 않았잖아요. CB의 타입이. 결정나지 않은 거를 타입을 정할 수가 없죠. 요걸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이죠. 어, 반복되는 거죠. 내가 가서 봤더니 또 이거고, 또 가서 봤더니 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풀기 전에 스로틀을 좀 더 개선할 거를 이제 누군가가 제안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제가 아까 마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 T는 뭐 스트링 넘버가 올 수도 있잖아요. ARGS에. 그러니까 한 개의 타입으로 정해질 수가 없죠. 만약 아규먼트를 우리가 스로틀에 어떤 콜백을 줄 건데요. 스로틀에 콜백을 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A는 스트링, B는 넘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스트링 넘버에가 되잖아요. 스트링 넘버의 튜플이 됩니다. ARGS는 파라미터스 하면. 그러니까 한 개의 타입의 어레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이건 왜 통과시켰냐면 얘가 하나밖에 안 받으니까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맞아지지 않겠지. B가 넘버이면 괜찮습니다. 이럴 땐 괜찮죠. 근데 B가 스트링만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T 한 개 타입의 어레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확장성을 고려한다 한다면 이런 것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T를 어떻게 잡으면 되는데요? ARGS 전체를 T로 잡으면 되겠죠. 좀 더 크게 잡으면 돼요. 그리고 T는 그럼 뭐가 돼요? 익스텐지 하나 걸어주는 게 좋겠죠. 익스텐지 뭐예요? 어떤 어레이죠. 어레이인데 뭐의 어레이야? 여기서 any 어레이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실제 유틸리티 타입을 만드는 분들은. 근데 any는 아예 체크하지 말고 그런 느낌이니까 우리가 unknown이라고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unknown을 쓰십시오. 라이브러리면 unknown이라고 해놨을 경우에 요 t가 ARGS죠. 요 ARGS를 바로 쓰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겨요. unknown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네가 스파인지 아닌지를 if를 걸어서 가드를 걸어줘야 된다 그랬죠. 타입 가드를. 그렇기 때문에 아주 범용적인 거.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다 쓸 거야 하는 것들은 속편하게 애니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노운 했을 때 어떤 에러가 날지 몰라요. 이 스로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개발자가 쓸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뭐가 돼요? T로 바뀌었고요. 여기도 T로 가야죠. 이 T 자체가 뭐기 때문에 배열 형태이기 때문에 ARGS가 뭐기 때문에 배열이잖아요. 그 배열을 T 자체한테가 배열을 줘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괜찮다는 거지. 그랬더니 에러 안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스트링을 줘야 되겠지만 그죠? 그런 건 생략할게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개선을 해 보시라고 한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 스로틀에 여기 스로틀의 넘버고 i가 THR죠. 그렇죠. 여기가 스레트를 이미 썼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 되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메모아이즈드 펑션을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로 만드는 거고요. 목표는 이번에는 일부러 화살표 함수를 안 쓰고 함수 선언문을 썼어요. 왜 그런 거 아니? TSX에서는 뭐예요? 화살표 함수에 제네릭을 쓰기가 곤란하죠. 우리가 이렇게 쓰면 뭘로 인식하니까 이 부분을 태그로 인식하니까 TSX에서는 펑션 선언문을 써야 됩니다. 제네릭을 쓸 때.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코드인가요? 이거고 뭐 아래쪽 요것도 해보라고 되는데요.
이걸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메모아이즈.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자, 메모아이즈가 뭘 가져요? 제네릭을 가질 겁니다. 이 t를 누구한테 줄지는 우리가 정해야 되죠. 근데 아까 우리가 디바운스하고 스로틀 해봤을 때 뭐가 더 깔끔했어요? 위가 더 깔끔했다. 왜냐면 n을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함수 타입 자체를 우리가 제네릭으로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메모아이즈드 해가지고 요만큼이 사실 펑션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을 누가 인퍼런스 시스템이 추론을 해준다는 거지. 뭘로? t로. 얘가 뭐면 t라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를 타입스크립트로 고칠 때 타입이 개입하게 되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더 정교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아까 제가 이게 끝판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끝판왕인데 이거는 이제 왜 더 이제 뒤에 있냐면 문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타입스크립트에 맞게 개선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타입스크립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그냥 된 거죠. 이래도 됩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F는 받았어요. 자, F가 여기서 실행되네요. 근데 K라는 걸 받았어요. K는 뭐예요?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펑션을 K 하나만 받는 게 아니죠. 자바스크립트를 왜 K라고 했어요? 요 K가 뭐 어레이가 됐건 뭐가 됐건 K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K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쓸 거예요? K라고 쓴다는 얘기는 저 memoized add 요거 있죠? 여기에서 내가 1, 2 요 두 개가 뭐예요? 펑션 없다면 여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개 계산한 값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 코드가. 어쨌든 고쳐봅시다. 여기도 뭐가 돼요? ARGS 이렇게 가는 게 범용적이죠. 왜냐면 아규먼트를 하나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파라미터스의 t. 자, 그랬더니 t가 함수가 아니다. 이해가 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여기는 파라미터스와 리턴 타입에는 반드시 함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파라미터, 함수의 리턴 타입이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다가 익스텐즈 걸어주면 된다.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쭉 짤 수가 없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짭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익스텐즈, 자, 여기는 뭐예요? ARGS. 자, 이 이름을 또 맞춰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 ARGS가 함수의 ARGS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t는 extends 여기서는 됩니다.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파라미터스의 t가 돼요. 왜 될까요? 아까 제가 여기서 아까 t의 어레이로 받았을 때 요 리턴 타입을 내가 뭐죠? 리턴 타입 왜 CB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러 난다 그랬죠. 왜냐면 CB의 타입을 읽으러 갔더니 또 리턴 타입이 있어. 무한루프 도니까, 그죠?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이 CB의 타입을 정하는 부분이잖아요. CB가 이 타입이야 라고 정하는 부분에서는 이 CB의 타입을 쓰면 안 되죠. 타입 오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할 수 없이 애니를 간 거죠. 왜냐면 무한루프로 체크하니까. 하지만 익스텐즈에서는 어때요? 익스텐즈에서는 t의 타입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익스텐즈는 한번 걸르는 거죠. 네가 이 구조여야 돼 라고. 의미가 다릅니다.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자기 자신을 쓰면 이제 리커시브가 되는데 여기서는 걸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리턴 타입은 뭐가 돼요? 리턴 타입에 뭐가 돼요? t가 되겠죠. 자, 이만큼이 함수입니다. 가장 정확한 함수. 자, 요거를 요렇게 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뭐라고 짰냐면 펑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펑션은 인터페이스 펑션이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뭔지. 펑션 갔더니 인터페이스 펑션이고 리드온리 네임 함수의 이름만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펑션 오브젝트를 정의할 때 우리가 함수에 뭐가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고 아규먼트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뉴점 타겟 있었고 이런 것들이 기억나요? 펑션 오브젝트가 갖는 그런 것들을 얘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임만 있지만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펑션이 함수 타입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가볼게요. 자, 그래서 ARGS까지 지금 해결됐고요. 리턴 타입까지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K가 문제인데 K는 이제 쓰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 캐시에다가 우리가 뭘로 담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 메모이즈 애드 1, 2를 줬어요.
그럼 키가 뭐가 돼? 키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모이즈 애드의 1, 2에 대한 그거죠. 어떤 키가 될 거고, 키는 뭐가 돼요? 키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 키를 뭘로 할 거냐가 문제죠. 키는 보통 우리가 프로퍼티니까 스트링으로 잡을 건데, K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K를 이렇게 잡읍시다. 요 ARGS 1, 2가 왔을 때는 우리가 키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을 거예요. 1, 2, 요거에, 요거를, 요거의 결과는 뭐가 돼요? 3. 그 다음에 3, 4가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3, 4의 값은 7. 이런 식으로 캐시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두 개가 오든 세 개가 오든 하려면 이 부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럼 1, 2가 오면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2, 1이 왔다고 쳐봐요. 이거의 값은 뭐죠? 3이죠. 우리가 add입니다, add. 지금 더셈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 도 3이고요. 2 더하기 1도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뭐까지, 요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겁니다. K를 어떻게 하냐면 ARGS가 어레이니까 조인을 할 거예요. 조인을 하면 지금 이 모양이 되잖아요. 이 모양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1, 2하고 2, 1하고 아규먼트가 같으면 순서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다 했을 때는 점 소트까지 해주면 어떻게 돼요? 1, 2하고 2, 1이 다 뭘로 바뀌어요? 1, 2, 1도 1, 2로 바뀌겠죠. 소트 했으니까. 그래서 요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소트는 does not exist on type parameters t. 파라미터 t의 타입은 뭐예요? 함수의 아규먼트의 튜플이었죠, 튜플. 튜플이라는 건 뭐예요? 배열인데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 타입과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걸 튜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소트가 없어요. 그러면 튜플을 어레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펼치면 되지. 됐나요? 어. 자, 조인을 해준 이유는 뭐예요? 스트링으로 만들려고. 물론 어레이를 키로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우리는 프로퍼티 키를 보통 스트링으로 잡으니까 법령적으로 쓸 때는 그래서 조인을 쓴 겁니다. 자, 만약에 1, 2와 2, 1이 타입이 값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트를 빼면 되겠죠. 법령적으로 쓰려면 빼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메모이즈 팩토리얼이나 메모이즈 애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똑같기 때문에 결과가 소트까지 붙여면 더 좋겠죠. 하지만 뭐 더 법령적으로 쓴다 그러면 안 붙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안 붙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시에 K가 있을 때만 접근할 수 있죠. 지금 마우스 갖다 대고 싶다. 타입 스트링은 cannot be used index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K가 지금 무슨 타입이죠? 조인을 했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이에요. 스트링이 어디에 없다고? 캐시에 키에 없다고. 캐시 타입을 정해줘야 되죠. 캐시는 지금 무슨 타입이에요? 그냥 빈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원래. K는 뭐 스트링 또는 심볼 뭐 이렇게 맨날 할 수 있었죠. 우리가 인덱스 시그니처 만드는 유틸리티 타입 뭐였죠? 레코드라는 게 있었죠. 제가 자바에도 있다 이러면서 설명했던 거. 레코드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지금 유틸리티 문제니까 유틸리티 타입 문제니까. 자, T는 스트링이 될 거고요. 답은 여기선 넘버네요. 넘버지만 우리가 항상 넘버만 있을 수는 없죠. 메모아이즈드가 함수도 있고요. 어레이도 있고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할 수 없이 any를 써야 됩니다. unknown이라고 써도 되나? unknown은 조금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에 바로 요 밸류 값을 바로 사용한다 이랬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nknown을 한번 써보고 안 되면 any로 바꿀게요. 원래는 any를 써놓고 unknown으로 할 수 있나라고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원래 순서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타입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 사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걸리는 게 하나 보이는 게 캐시에 K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뭐 1,2가 결과가 undefined였어.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냥 undefined를 리턴하면 되는데, 그죠? undefined를 리턴하면 되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하고 타입스크립트하고의 차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였다면 이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쳤었던 코드가 우리가 요걸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죠. 타입스크립트를 짜게 되면. 자, 1,2가 undefined예요. 그럼 캐시에 있는 거죠, 지금. 캐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undefined가 리턴되면 되는데 얘가 뭘 가져요? undefined를 가지니까 뒤에 거 무조건 타죠. 또는 뭐예요? 이 값이 0일 때 어떻게 돼요? 0도 폴스입니다. 그죠? 폴스니까 이게 또 타거든.
그래서 이거는 캐시 열심히 해놓고 뭐예요? 캐시를 못 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봅시다. K가 in 어디에? 뭐 캐시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어, K가 존재하면은 네가 undefined건 뭐건 간에 그걸 리턴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럼 아까 0이나 undefined나 빈 스트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통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거의 끝나가죠. 자, 요거 봤더니 memoized, do you mean memoized? 아, 여기 오타예요. memoized. 이제 여기 왜 그래?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 됐네요. 지금 에러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면 되겠죠. 얘를. 확실한 거는 실행까지 해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했더니 잘 실행됐습니다. 실행까지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반은 여기서 테스트 코드가 작성된 거고, 반은 여기서 통과되는 거고. 로 마무리하겠습니다.